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지은이는 나폴레온 힐, 출판사는 국일 미디어입니다. 이 책의 영어 원서 제목은 Think and Grow Rich. 전 세계적인 밀리언셀러죠. 본문을 읽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일은 우리의 능력 안에 있다. 내가 부라는 표현을 할 때는 완전하고도 충만한 행복의 조건이 갖추어진 삶을 가리킨다. 인생에 12가지 재산이 있다. 1. 긍정적인 정신 자세. 모든 부는 본질을 어디에 두든지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음가짐은 사람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는 점을 유념하도록 하자. 조물주가 사람에게 생각하는 능력과 그것을 어떤 형태로 드러내는 특권을 부여한 것 외에 다른 컨트롤 능력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마음가짐은 전자석과 같아서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나 목표, 의도의 결실을 끌어당긴다. 2. 건강. 건강은 건강한 의식에서 시작된다. 건강한 의식은 건전하게 생각하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지키며 적당히 균형 잡힌 신체 활동에 주력하는 생활을 할 때 유지된다. 3. 조화로운 인간관계. 타인과의 조화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셰익스피어가 말한 대로 진실한 자아에 순응하는 자는 합당한 이득을 얻을 것이다. 그대의 자아에 진실하라. 밤이나 낮이나 그에 따르다 보면 누구에게도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4. 공포로부터의 자유. 두려워하는 사람은 노예나 다름없다. 공포는 불행의 전조이므로 그런 생각이 덮칠 때마다 제거할 줄 알아야 완벽한 의미의 부자라고 할 수 있다. 5. 성공에 대한 희망. 모든 행복 중에서 가장 큰 행복은 아직 이루지 못한 목표를 꼭 달성하겠다는 희망에서 생겨난다. 6. 신념의 힘. 신념은 인간의 정신이 성장하는 비옥한 정원이며 그 속에서 인생의 모든 부가 생산된다. 7. 베푸는 마음. 나눔이라는 신성한 방법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의 진정한 통로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행복은 나눌 때에만 비로소 찾아오기 때문이다. 모든 부는 타인에게 봉사하며 나누는 단순한 방법을 통해 더욱 가치를 지니고 증식된다. 베풀지 않는 재산은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병든 가지의 장미처럼 말라 죽어버릴 것이다. 8. 자선활동. 자선활동은 인간의 모든 욕구의 수요와 공급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이며 인간의 모든 진보를 가능하게 한 선구자이며 인간의 상상력에 행위의 날개를 달아주는 수단이다. 9. 너그러운 마음씨. 관용과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생의 더욱 큰 재산을 이용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10. 자제심.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어떤 것의 주인도 될 수 없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자기 영혼의 지휘관이다. 11. 이해심. 타인을 이해하는 면에서 부유한 사람이란 사람은 모두 같은 줄기에서 진화했으므로 기본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12. 경제적인 보상. 경제적인 보상은 인생의 12가지 재산 중에서 유일하게 유형인 항목으로 물론 가장 덜 중요해서 마지막에 둔 것은 아니다. 경제적인 보상이란 돈을 쥐고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봉사 정신에 의해 완성된다. 얻으려면 먼저 주어야 한다. 철광한 카네기는 자신을 거부로 만들어준 가장 중요한 재산은 지식과 인간관계였음을 깨달았다. 그 후 카네기는
이것을 하나의 철학으로 완성하여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몇 년이 흐르는 사이 카네기는 각 사람들의 성공 원인을 연구하는 데 20년 이상을 보낼 만한 시간과 관심을 가진 젊은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우연한 계기로 카네기를 만났을 때 그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250명 이상의 젊은이와 이미 면담을 마친 상태였다. 철강왕 카네기는 먼저 자신의 성공담에 대해 운을 떼므로써 인터뷰를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아무리 초라한 노동자라도 마음만 먹으면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성공 철학이 있다며 진지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간단히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계 최고의 성공 철학을 완성할 기회를 주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소개해 준다면 이 일을 맡아서 끝까지 완성할 자신이 있어? 순간 놀란 나는 헛기침을 하고 몇 초간 머뭇댔지만 이내 간결하면서도 진중하게 대답했다. 네, 그 일을 맡아서 완성해 놓겠습니다. 몇 년 후 나는 카네기가 그 질문을 하면서 스톱워치를 손에 쥐고 있었고 대답을 위해 정확히 60초를 정해놓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내가 대답하는데 조금만 더 뜸을 들였다면 기회는 날아가 버렸을 것이다. 내가 대답하는데 걸린 시간은 29초였다. 시간을 잰 이유에 대해 카네기는 이렇게 설명했다. 즉시 결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실행에 옮길 만한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다 해도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경험상 잘 알고 있었어. 그러나 즉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대개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능력이 있는 법이요. 이제 두 번째 자질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소. 당신은 앞으로 20년 동안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지금껏 살아온 것처럼 당신의 힘으로 생활하면서 성공과 실패의 원인에 대해 연구하는데 기꺼이 바칠 수 있겠소? 그 질문은 충격이었다. 나는 카네기의 막대한 재산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처럼 중요한 임무에 왜 원조하기를 꺼리는지 되물음으로써 나는 충격에서 재빨리 벗어날 수 있었다. 돈을 주는 게 싫어서가 아니요. 순전히 봉사의 의미로, 즉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이 일을 맡을 천부적인 그릇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였소. 그리고 나서 그는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많은 사람이 보수를 받기 위해서보다는 봉사 정신을 따랐다는 사실을 일러주었다. 더불어 개인에게든 단체에게든 돈을 지원한 결과 좋은 성과보다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사실도 환기시켰다. 나는 그가 제시한 기회를 받아들였다. 20년 후 앤드류 카네기가 자신의 재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던 성공 철학이 완성되어 8권의 책으로 세상에 발표되었다. 명확한 목표와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자세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조차 예상치 못할 엄청난 힘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것은 성공을 이끌어내는 17가지 원칙 중에 단 2가지일 뿐이다. 이제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고 그 대가로 무엇을 지불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어디로 가고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그런 다음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출발해보라. 세상이 성공했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람은 그런 경험을 해왔다. 시작은 미미했지만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열정은 매우 뜨거웠다. 그러한 열망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마법이 들어있는 것이다. 한 번 지나간 일은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어제는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의 최선을 다하자. 아이디어에는 고정 가치가 있을 수 없다.
아이디어가 모든 성공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모든 아이디어는 명확한 목표에서 시작된다. 신세계라고 불리는 북미 대륙의 발견은 평범한 선원의 머리에 떠오른 하나의 아이디어와 명확한 목표가 수반된 결과였다. 400여 년 전에 떠오른 아이디어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고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눈부시게 발전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생각에 신념이 더해지면 그것이 잠재의식에 전해져 현실로 드러나는 명확성과 속도가 엄청나게 높아진다. 신념의 힘으로 생긴 속도가 너무 빨라서 많은 사람이 기적이라고 믿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정신력을 통해 마음속의 모든 구속을 떨쳐버린 사람은 타고난 기질이 어떻든 상관없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사람의 일은 주로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심오한 진리 중 하나다. 인생의 또 다른 심오한 진리는 실패한 사람과 스스로 패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역경이라는 바람을 성공을 향해 날아다주는 힘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자신이 바라지 않는 생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낙심하지 마라. 정신 자세를 바꾸고 새롭고도 바람직한 사고 습관을 형성하면 얼마든지 바라는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을 찾아내서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당신 주변에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타인이 길을 찾아가도록 도와줌으로써 당신도 스스로 갈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공 철학이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일이 있다. 바로 당신의 목표를 골라줄 수 없다. 따라서 지금 당장 당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인생에서 무엇을 열망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 외의 어느 누구도 맡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신의 욕망은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바람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타는 열망, 즉 너무나 바란 나머지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꼭 달성하고 싶어하는 욕망이어야 한다. 대가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당신은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당신이 인생에서 명확한 주요 목표를 선택하자마자 그 목적을 획득하는 수단과 방법들이 즉시 당신 앞에 나타나는 기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기회들도 나타날 것이다. 당신이 명확한 주요 목표를 선택할 때 주변의 친구나 친척들이 공상가라고 불러도 기죽을 필요는 없다. 인간의 모든 진보에서 선구자 역할을 한 사람은 모두 공상가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꿈을 꾸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고 명확한 목표에 근거하여 그 꿈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일하라. 어떤 직업이든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기꺼이 무보수로 일하겠다는 정신이다. 농부는 땅을 개간하고 적당한 시기에 씨앗을 심는 등 무보수로 일을 하는데 그런 수고의 대가로 미리 수확을 얻지는 못한다. 농부가 땅에 심은 각각의 밀과 옥수수 나달에 자연은 수십 개의 나달로 보답한다. 무보수로 일하는 자세가 습관으로 굳어지면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된다. 무슨 직업에 종사하든지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육체적인 능력도 증가하여 그 결과로 수익도 더욱 늘어난다. 아무리 취업률이 낮은 때라도 직장을 잃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좋은 일터를 차지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습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의 원리에 따라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영구적인 성공에 필수적인 긍정적이고도 즐거운 마음가짐이 발달하게 된다. 그런 습관은 끊임없이 새롭고 더 나은 서비스 방법을 찾아보도록 자극하기 때문에 방심을 하지 않게 하며 예리한 상상력을 발달시킨다. 그리고 독창성이라는 중요한 자질과 독립심, 용기를 발달시킨다. 어떤 사람이 현재 받는 보수 이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히 정해진 그 보수만을 받게 될 것이다. 앤드류 카네기가 성공한 기업가를 수없이 양성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 중 대부분은 평범한 일용직 근로자에서 출세했고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카네기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다. 카네기가 승진을 열망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첫 번째 테스트는 얼마나 기꺼이 무보수로 일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랄프 waldo 에머슨은 보상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당신이 불쾌한 주인을 섬기고 있다면 그에게 더욱 많이 봉사하라. 신이 당신에게 빚을 지게 만들라. 모든 노력에 보상이 있을 것이다. 보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당신에게는 더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복리에 복리를 더하는 것이 신이 베푸는 관례이고 법칙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경험이다. 사랑이란 사람의 영적인 본질이 밖으로 표현된 것이다. 사랑이 없는 곳에서 진정한 위대함은 결코 발견되지 않는다. 사랑이란 인류를 진보와 문화의 단계로 끌어올린 모든 창조적인 노력과 행위의 원동력이다. 사랑은 인간과 그보다 열등한 지구의 모든 생물을 구분짓는 요소다. 또한 한 사람이 주변 사람의 마음속에 차지하는 공간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어느 누구도 사랑 없이는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위대한 인물은 사랑이야말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픈 곳을 치료하고 그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불로불사의 영약이라고 믿는다. 사랑은 인생이라는 먹구름 속에서 피어오른 단 하나의 무지개다. 진실로 위대한 사람은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 인간의 선한 면과 악한 면을 모두 사랑한다. 선한 면은 자랑스럽게 사랑하고 악한 면은 동정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랑한다. 정말로 위대한 사람은 동정심이 있고 관대하며 자비롭다. 적은 노력으로 풍성한 보상을 요구하는 습관은 그만두어야 한다. 당신은 돈 때문에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더 나은 것을 소망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가진 문제는 성공에 도달한 사람이 어떻게, 왜 도달했는지는 알아보려 하지 않고 그저 그들의 화려한 나날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다. 오직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일하는 습관 속에는 모든 위대한 성공의 씨앗이 들어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고용주가 직원들을 더 부려먹기 위해서 쓰는 야가 빠진 속임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을 따르는 사람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 일에서 즉각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다른 일에서 저절로 그렇게 될 것이다. 타인의 친절한 도움 없이 영구적인 성공에 다다른 사람은 없으며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 영구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 역시 없다. 앤드류 카네기가 성공 철학을 완성하는 일에 나를 임명했을 때 나는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스터 마인드 원리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카네기의 대답은 이러했다.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글로 쓰고 마음에 확실히 새긴다고 해서 목표가 성공적으로 실현되리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수반되고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 관계를 구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마스터마인드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 외에 직업상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관계는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버릇, 신념, 마음가짐, 정치 경제적인 관점은 물론 매우 솔직한 면까지 따라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매일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솔직한 사람이 언제나 가장 건전한 사고의 소유자는 아니라는 것이 큰 비극이지요. 사실 그런 사람은 불평꾼일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위 솔직한 사람들은 인생에 명확한 목표가 없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대부분을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흠을 잡느라고 애를 쓰며 보내지요. 자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건전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지혜롭기 때문에 보통 자기 생각을 남에게 잘 털어놓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꺾어놓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죠. 그들은 자기 목표를 이루느라 몹시 분주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득이 되지 않을 사람이나 사물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지요. 서로 이익을 줄 수 있고 기꺼이 주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우정을 쌓아야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성격, 지식, 인격을 가진 사람들과 친밀한 연합을 추구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보다 한 수 더 높다는 것도 간과하지 않죠. 그들과 동등해지는 것은 물론 능가하는 날을 기대하면서 에이브러햄 링컨이 한 말을 떠올릴 겁니다. 나는 공부하고 준비할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 나의 기회가 찾아올 테니까.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매일 직장에서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친구를 잘 사귀는 사람치고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드물지요. 다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의 영향력을 세상에 널리 미치게 할 만큼 똑똑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장과 발전을 위한 양식을 위해 다른 사람과의 친근한 교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가장 친하게 어울릴 사람을 선택할 때 매우 신중을 기합니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닮아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결혼은 사람이 평생 동안 경험하는 관계 중에서 단연코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의 불화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성공하기 위한 모든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 해도 성공의 모든 기회를 망가뜨리기 때문이죠. 사랑은 무관심, 짜증, 불평, 억압의 땅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내와 남편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곳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내가 물질적인 성공을 얼마나 거둬들였던지 간에 그것은 모두 화목한 가정 덕분이었음을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네기의 솔직한 고백은 그의 재산이 5억 달러 이상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인상적이다. 신념은 자기 속에서부터 나오는 안내자와 같다. 명확한 목표를 향해 우주의 무한한 지혜에서 힘을 얻어 인도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상에 도달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철학자 에머슨이 한 말을 떠올려보자. 내가 신념에 대해 조사를 벌인 곳은 숲속이었다. 당시 나는 붐비는 도시, 문명세계의 소음, 사람에 대한 공포로부터 멀리 떨어져 조용히 명상에 잠기고 싶었다. 나는 우연히 도토리 하나를 주웠는데 거대한 참나무에서 떨어진 도토리는 그 뿌리 근처에 박혀 있었다. 순간 보이지 않는 힘의 한 형태가 나무의 도토리를 열리게 하고 땅에 떨어뜨려 싹트게 하고 지면을 뚫고 나오게 하여 하늘을 향해 성장하게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며 은행 예금이나 물질적인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나는 그동안 잘못된 방향에서 내 신념의 근원을 찾고 있었다. 사람의 행동, 즉 인간관계나 은행 예금, 물질적인 것에서 찾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은행 계좌는 말소되었고 거래하던 은행은 파산했지만 나는 세상의 모든 백만장자보다 부유하다. 신념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았기 때문이다. 내 힘의 근원은 내가 숨쉬는 공기처럼 자유롭고 무한하다. 나는 풍부한 나의 신념에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 다음은 신념의 10가지 기본 요소이다. 1. 당사자의 적극성이나 행동이 수반된 명확한 목표. 2.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 3. 신념에 근거하여 용기를 발휘하고 이타적인 봉사에 눈을 돌릴 줄 아는 사람 1명 이상과 마스터마인드 연합. 4. 두려움, 질투, 탐욕, 의심, 증오, 미신 같은 모든 부정적인 면에서 자유로운 긍정적인 정신자세. 5. 모든 역경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다는 진리. 즉, 일시적인 좌절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진리의 인정. 6. 인생의 명확한 목표를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묵상을 통해 확인하는 습관. 7.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는 무한한 지혜의 소유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세. 8. 과거의 실패와 역경에 대한 자세한 목록. 9. 양심을 지킴으로써 표현되는 자존심. 10.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인정하는 자세.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생각 속에 모든 열쇠를 갖고 있다. 맞는 말이다. 모든 사람의 오늘은 어제 생각한 결과다. 신념은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가진 재산이다. 신념은 명확한 목표에서 시작되고 긍정적인 정신 자세가 그 바탕이다. 긍정적인 정신 자세는 명확한 목표를 향해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한다. 신념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에 모든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한다. 인생의 긴박한 문제에 부딪히면 때로 사람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한 길은 신념이고 또 다른 길은 두려움이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이 두려움의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선택은 당사자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신념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평소 일상생활에서처럼 민첩하고 용감한 결단력으로 마음을 긍정적인 쪽으로 다스린다. 반면 두려움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마음가짐을 긍정적인 쪽으로 다스리기를 거부한다.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신비한 힘은 모든 인간의 경험, 교육, 지식을 능가한다.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신비한 힘을 찾다 보면 당신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인생의 모든 경험을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신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세상은 당신 앞에 잘 다져진 길을 열어준다. 당신이 누구이고 과거의 실패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가 원대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모두 한때 실패를 겪었다. 그들은 모두 실패와 맞닥뜨린 경험이 있지만 그것을 그런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일시적인 패배라고 한다. 일이 어려우면 누구든지 중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일시적인 패배를 맛볼 때면 누구라도 우울한 기분에 빠진다. 그러나 세상이 위대하다고 인정하는 인물들은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았다. 신념은 하나의 수단을 통해서만 작동하는데 그 수단은 바로 마음이다. 신념은 생각, 아이디어, 계획, 사람들의 목표를 통해서 표현되며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처럼 자유롭고 공간과 범위는 우주만큼 풍요롭다. 어느 위대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가난하거나 질병이 있다는 것은
신념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신념은 행동에 의해서만 영원해질 수 있는 마음가짐이다. 단지 믿음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일하지 않는 신념은 죽은 것이다. 이제 성공 철학의 17가지 원칙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1.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 2. 명확한 목표. 3. 마스터마인드. 4. 신념. 5. 유쾌한 성격. 6. 실패에서 배우는 습관. 7. 창조적인 선견지명. 8. 자발적인 자세. 9. 치밀한 사고력. 10. 자제력. 11. 집중력. 12. 협력. 13. 열정. 14. 건강한 습관. 15. 시간과 돈의 계획적인 사용. 16. 황금률 실천. 17. 신비한 습관의 힘. 습관이란 반복함으로써 굳어진 성질이나 버릇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에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가 들어있다. 바로 반복이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 명확한 목표는 반복해서 생각함으로써, 즉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반복함으로써 습관으로 굳어진다. 명확한 목표는 생각과 행위의 반복을 통해 마음속에 단단히 심어져야 한다. 인생을 사는 방법에는 2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인생이 달리도록 말이 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인생을 말로 삼아 달리는 기수가 되는 것이다. 말이 되든지 기수가 되든지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이 점만은 분명하다. 인생의 기수가 되기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말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생은 스스로 달리지 않으면 누군가를 태운다. 절대 멈춰 서 있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지휘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사람들은 심신의 자유를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지만 대부분 그렇게 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왜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 갇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일까? 가난이라는 감옥, 질병이라는 감옥, 두려움이라는 감옥, 무지라는 감옥 등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는 얼마든지 쉽게 얻을 수 있는데도 말이다. 몸과 마음의 자유에 대한 열망은 사람들이 가진 보편적인 열망이지만 극소수만이 그 열망을 성취한다. 자기 마음속에서 해답을 찾지 않고 다른 곳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부에 대한 열망도 보편적인 열망이지만 대다수는 인생의 진정한 부를 깨닫지 못한다. 모든 부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평생 동안 부와 명예를 추구하지만 대부분 2가지 모두 얻지 못한다. 2가지의 진정한 근원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마음의 메커니즘은 오직 한 가지 수단에 의해서만 통제되는 심오한 조직 체계인데 그 수단이 바로 엄격한 자제력이다. 심신의 자유, 부와 명예, 물질적인 재산 등 모든 부를 획득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이 자제력이다. 자제력을 통해서 자신을 정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결코 지배당하지 않는다. 자제력을 발휘하면 자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은 자신이 당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생겨 괴로울 때 이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두려움과 의심이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할 때 이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자제력을 발휘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인류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다. 사람들은 넘쳐나도록 풍부한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난을 두려워한다.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조화롭게 유지되도록 정교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건강이 나빠질까봐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주변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비난을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저촉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친구나 친지들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지혜와 이해력을 넓히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람들은 자유가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한다. 죽음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을 알면서도 언제나 두려워한다. 실패는 그에 상응하는 이득의 씨앗을 함께 가져온다는 것을 모른 채 그저 실패만을 두려워한다. 대다수 사람은 마음을 열고 신념을 발휘해 우주의 무한한 지혜를 받아들이는 대신 불필요한 두려움 속에 갇혀 마음을 굳게 닫아 걸었다. 공중을 나는 새와 들의 짐승들조차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은 그 평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아무 소용도 없는 근심 걱정에 파묻혀 산다. 또한 육체에 고통이 오는 것은 몸이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리는 만국 공통어인데도 그저 그 고통으로 인한 불편만을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일도 쉽게 포기하고 그저 신을 찾아 기도만 한다. 사람에게는 슬픔과 좌절을 극복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 힘 앞에서는 당해낼 상대가 없다. 그 힘의 비밀이 바로 자제력이다. 심신의 자유, 독립, 경제적인 안정은 자제력을 발휘한 결과다. 다른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이러한 열망은 획득되지 못한다. 이제 남은 일은 당신 스스로 성공의 여행길을 떠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마음가짐뿐이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부의 문을 열어주는 마스터 키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최고의 종교는 친절이다. 달라이 라마가 한 말입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친절이라는 말에는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친절이라는 한마디에 이 책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친절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친절한 행동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결국 너와 나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선사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절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모두 표현되어 있는데 친절이 결정적으로 위대한 점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점입니다. 친절한 사람은 언제나 환영을 받고 존중을 받으며 기회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언제든 도와주고 싶어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친절의 첫 번째 대상은 언제나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귀하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나의 삶과 미래에 대해 희망을 품고 믿어주는 것. 그것이 나 자신에 대한 친절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친절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무형적인 정신적 가치를 포괄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만이 자신을 믿고 기대하고 위대한 신념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해야 실수나 실패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태양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들거나 사그라들거나 낙담해서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 자신을 너무 함부로 대합니다. 잠재력을 비하하고 장래를 비관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로 불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인 피드백대로 다시 행동하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나 자신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나 자신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내가 아끼고 돌보고 진화시켜야 하는 나의 정원 같은 것입니다. 세상 어떤 미물도 자기 자신만은 소중하게 대하는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발달한 정신의 힘 덕분에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부작용도 겪고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가장 친절하게 대하고 가장 따뜻하게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친절은 그 후에야 진정으로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친절 중에 최고는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뛰어나고 더 현명하고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품고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하는 태도 말입니다. 더 큰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더 큰 절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기 때문입니다. 음주 가무나 유흥이나 좋지 못한 친구들을 멀리하고 여러 면에서 자신보다 훌륭한 친구와 스승을 찾아다니는 것도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친절이 습관이 되고 성격으로 뿌리내리면 타인에 대해서도 저절로 친절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인은 곧 또 다른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의 문제와 정답은 모두 나 자신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